자, 수업합시다. 전위입니다. 자, 전위차, 전위. 너희들 배운 적 있어. 전위, 전위차. 근데 용어를 다르게 배워서 그렇지. 우리는 전위를 다른 말로 해. 바로 뭐라 그래? 전압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거야. 전압. 전압 배운 적 있어, 전압.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뭐는 배웠지? 오매 법칙은 배웠단 말이야. 전압. V는 IR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전류. 다음 주 내용이야. 전압, 전위. 그래서 전기장에서 기준점에 대해서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봐. 얘야, 얘. 지금 한꺼번에 같이 나서 그런데 봐. 얘 봐. 됐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지. 역학에서. 얘가 지면이야. 그럼 얘가 요 높이에 물체가 있지.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는 뭐지?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위치 에너지는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위치 에너지야. 에너지의 단위가 뭐야?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 위치 에너지는 뭐야? 그러면 낙하하는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요 지점에서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겠지. 알겠니?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포텐셜 에너지야. 근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했는지 아니? MGH로 하고 너희들이 외워져 있지. 근데 그걸 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체를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내가 이 물체를 끌어올릴 때까지 한 일.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내 입장에선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야. 내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일을 한 거고 이 물체는 나로부터 내가 한 일의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이 물체에 해준 한 일이 저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럼 한 일은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돼?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이란 말이야. 됐니?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이지.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저기까지 끌어올릴 때 힘이 얼마가 필요해?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려면 얼마 힘으로 들어올려야 돼? 중력만큼의 힘으로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힘이 중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들어올리는 힘이 얼마라고? 중력 mg. 됐니? 그리고 내가 얘를 들어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들어올린 거리. 알겠니? 그 들어오는 거리. 우리는 그 거리를 뭐라 그래? 높이라고 하는 거야. 지면으로부터 내가 들어올린 거리를 높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들어올린 거리 높이 h.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저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물체가 그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내가 그 물체를 거기까지 올릴 때 한 일과 같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정의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전위는 뭐냐면, 전위. 됐니? 잘 봐. 전위는 방금 전에 한 거야. 전위라는 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전위를 전압이라고도 해. 전압. 알겠니? 그럼 전압은 어떤 물체를 거기까지 올릴 때 한 일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전압.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 다시 저 말이 단어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그거 설명을 하고 거기 가서 다시 할게.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전위가 뭐냐라는 거야. 전위. 또는 전위차라고도 하는 거야. 그럼 전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물체를 됐니?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됐니? 전위는 전기장에서, 이거 전기장이다. 얘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됐니? 그러면 전위는 뭐가 더 큰 거야?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위 값이 큰 거야. 위치 에너지로 보면 지면이 마이너스 기준이 되는 거고. 높이가 플러스가 높인 거야. 그럼 1이 갈수록 이 전하를 띤 입자의 전위가 큰 거야. 전위가 큰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뭐는
전위는 전위야. 전위는 뭐야? 내가 이 물체를 요 높이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됐니? 내가 이 물체를 높이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을 한번 구해봐. 그럼 똑같은 거지.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한 일. 그럼 뭐가 돼야 돼? 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한 일.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거리. 거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은 어떻게 구해야 돼? 힘.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힘이 얼마야? 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전기장이지. 전기장은 그 물체의 전하량이 받는 힘. 이게 전기장이지. 이게 전하량이야. 전기장의 세기는 됐니? 그 물체의 전하량 분의 힘이 전기장이 되는 거지. 됐어요? 전기장은 됐니?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할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전 시간에 했던 전기장은 1쿨롱짜리를 두었을 때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니까 뭘로 나누는 거야? 전하량으로 뭘 나누면 돼? 힘을 나누면 무조건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이 되겠지? 그래서 단위가 뭐가 돼야 돼?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잖아. 1쿨롱짜리가 받는 힘, 이게 전기장의 세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얘를 넘기면 뭐가 나와야 돼?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힘이 뭘로 나온 거야? 아, 여기에 전기장 곱하기 그 물체의 전하를 띤 전하량. 이게 힘에 해당하는 거지. 됐니?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새끼를 내가 얼마까지 거리로 이동해야 돼? 쭉 들어 올렸죠? 됐어요? 쭉 들어 올렸죠? 됐니? 이게 바로 뭐야? 거리. 얼마? D가 돼야 되겠죠. 거리 D. 요게 내가 이 물체한테 해준 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얘한테 해준 한 일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일을 해주면 얘는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 일을 해준 거고 얘는 이만큼의 뭘 갖고 있는 거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지. 됐니?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란 말이야. 뭘 갖는 거야? 전위를 갖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겠어? 얘는 마찬가지겠지. 쟤랑 똑같이 뭐 하면서 이 전하를 띤 입자가 됐니? 이 전하를 띤 입자가 낙하하면서 뭐 할겠어? 일할 수 있겠지. 됐니?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서 됐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지.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이걸 전위라고 하는 거야. 전위. 이해되셔야 돼요. 식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얘가 좀 외우자. 다시. 여러분들 일주일 지났으니까 전기장은 어떻게 간다고? 전하량이 받는 힘의 크기. 전기장. 이게 전기장. 전기장이 뭐라고? 전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야. 근데 어느 공간은 그 전기력이 셀 거고 어디는 그 전기력이 약할 거 아니야. 전기장의 세기가. 알겠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뭐야? 전하량분의 힘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 공간에 내가 받는 힘을 넘기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전기장이다. 같은 전기장이지만 1쿨롱짜리가 받는 힘, 2쿨롱짜리가 받는 힘, 5쿨롱짜리가 받는 힘 다 다르겠지. 됐어요? 같은 전기장에서 5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될 거 아니냐고. 1쿨롱짜리보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기장은 전하량분의 힘이 되는 거야. 그런 힘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 되는 거야. 이게 힘이고. 내가 한 일은 그 힘으로 이만큼 들어 올렸을 테니까 이 D는 거리가 돼야 되겠고. 됐니? 그럼 이 값은 뭐야 돼? 전기장 곱하기 힘 곱하기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D는 뭐가 돼야 돼?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을 갖는 거야, 얘는. 그럼 얘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얘가 뭐 하면서 낙하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낙하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니까.
이해됐어요? 식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됐어요? 오늘 식이 몇 개 나올 텐데 너희들 처음 배우는 식이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다. 자, 봐. 그래서 이제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전위야, 전위. 됐어요? 전위. 이제 아까 내가 전위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전위야. 전위는 됐어요? 어떤 위치로 옮길 때 한 일을 W라고 하면 전위는 됐니? 잘 봐. 1쿨롱짜리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야. 다시 할게. 전위하고 한 일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봐. 이해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아까 너희들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봐봐. 선생님이 100줄의 일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럼 제가 준범인데 저렇게 생긴 애가 준범이야. 쟤도 100줄의 일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나나 쟤나 위치 에너지의 양은 어때야 돼? 같은 거야. 같은 것 알겠니? 위치 에너지는 같은 거야. 됐니? 그런데 선생님 100줄의 일을 하는데 나는 뭐 5분 만에 했어. 알겠니? 근데 얘는 하루 걸렸어. 그럼 일을 누가 더 잘한 거야? 누가 일을 더 잘한 거야? 나는 같은 일을 하는데 5분이면 되는데 얘는 하루가 걸렸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줬다고 해서 일의 양이, 일의 또는 효율이 같은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우리는 한 일을 계산할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일을 잘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됐어요? 전위도 마찬가지야. 얘는 10V야. 그럼 10V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지. 한 일의 양이 같아도 한 일의 양이 같지? 방금 전에 내가 얘를 끌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이 같은 거야. 한 일의 양이 같은 건데. 근데 한 일의 양이 같아도 어떤 애는 얘가 2쿨롱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5쿨롱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한 일이 같아도 전위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그래서 전위는 기준이 뭐냐면 1쿨롱짜리가 한 일의 양, 1쿨롱짜리가 한 일의 양을 정의로 내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 일을 뭘로 나누면 돼? 한 일을 뭘로 나누면 돼? 전하량으로 나누면 잘 봐야 돼.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쿨롱 퍼, 됐니? 줄 퍼 쿨롱이 돼야 돼. 왜? 한 일이 한 일이 단위가 에너지지. 근데 전하량의 단위가 얼마야? 쿨롱이지. 그래서 1쿨롱짜리한테 해준 일의 양 이렇게. 그래야 비교가 된단 말이야. 아, 너는 전위가 크니? 그러면 1쿨롱짜리를 일을 많이 시키겠구나. 넌 전위가 작니? 너는 그럼 1쿨롱짜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적게 하겠구나 라는 거지. 근데 전하량이 각각 다르면 하나는 5쿨롱짜리가 10줄의 일을 했고 하나는 1쿨롱짜리가 10쿨롱을 했단 말이야. 10줄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일을 더 잘한 거야?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에너지의 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알겠니? 그래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위는 됐니? 다시 전위는 한 일인데 뭐가 돼야 돼? 1쿨롱짜리가 받는 한 일을 말하는 거야. 됐어요? 전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전위를 다른 말로 하지. 이 전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 볼트라고 하다. 전압이라고 써, 전압. 전압. 됐니? 그 전압이 높으면 무슨 뜻이야? 1쿨롱짜리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봐. 220V를 쓰지 우리가. 110V를 옛날엔 썼고. 무슨 뜻이야? 얘가 더 일을 잘해. 훨씬 더 잘하지. 왜? 얘는 1쿨롱, 다시 할게. 220 줄 퍼 쿨롱이겠지. 1쿨롱짜리한테 한 방에 1쿨롱짜리를 220줄씩 일을 시킬 수 있는 애야. 얘는 110V지. 110V 줄 퍼 쿨롱이지. 그럼 얘는 1쿨롱짜리에다가 110줄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얘가 없이 됐니? 줄 없이 얘가 220줄이고 얘가 110줄이야.
그럼 누가 더 일을 잘한 거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얘가 일을 많이 한 거지 누가 더 잘한 거야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왜? 기준이 없어서. 알겠니? 그래서 전위는 얘를 뭘로 나눠야 돼? 전하량으로 나눈 거야. 한 일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다. 한 일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식이야.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식이 뭐였어? 전하량. 전기장 얼마야? 전하량분의 뭐야? 받는 힘. 이게 전기장에서 가장 기본되는 식이야. 두 번째, 전이 어떻게 구해? 그 물체를 거기까지 올릴 때 한 일을 뭘로 나누면 돼? 전하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봐봐. 우리 책은 여기서 끝내지만 시험 문제는 제로 절대로 못 풀게 만들어놔. 왜 그래? 우리한테 더 추론할 수 있지. 잘 봐. 계속 가. 이게 뭐지? 전하량 Q지. 됐니? 선생님 전하량을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뭐야? Q지. 근데 시험 볼 때 이게 Q를 P하고 되게 헷갈려. Q라고 써놓고 P하고 Q하고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나도 가끔 Q를 가지고 P라고 읽고 쓰기도 하고 막 P로 쓰기도 해. 알겠니? 그래서 되도록이면 쌤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잡아. 아까 한 일 어떻게 구했어? 한 일 구한 거 생각해봐. 한 일. 한 일. 힘은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지? 그 힘으로 넘겨서. 뭐라? 이 Q네? 이게 힘이지. 기억나? 곱하기 거리가 뭐였어? D였지. 그러면 결국에 이 W가 뭐였더라? 힘, E, Q. 거리 얼마야? 그 물체 이동한 거리가 있었지. 아까 뭐였어? D.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간식이지? 그럼 이게 중간식이니까 왜 중요해?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게 필요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전위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지. 전압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뭐만 남아? 전기장 곱하기 거리 D가 전위가 돼.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이거보다 이걸로 훨씬 더 많이 풀어.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식은 뭐가 돼야 돼? 아, 전위가 뭐구나 라는 거야. 됐니? 전위가 뭐구나. 전압이야, 전위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거나 얘는 기본식이야.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얘는. 얘 뭐라고? 전기장은. 전기장 뭐라고? 전하량 1쿨롱짜리가 왜 쥐가 나오냐?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 그래. 이게 가장 기본식이고 전기장에서는.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알아야 돼? 전위가 뭔 줄 알아야지. 전위를 앞으로 뭐라 한다고? 전압.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고? 전기장 곱하기 D. 됐습니까? 다시 해볼게. 얘야. 126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얘야 얘. 됐니? 여기 있네. 됐어요. 전기장의 세기, 기준면허 노에서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양전에서 전기력의 크기, 얘네들 구할 때 쓰는 거라고. 됐어요. 자, 간다. 전기장의 세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B를 다시 할게. 여기까지 됐어? 식이 약간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뭐부터 할까? 얘 봐. 됐니? 이걸 뒤집어 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옆으로 눕혀놨다. 됐니?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어느 쪽이 더 높아야 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어느 쪽이 좀 더 높아야 돼? 플러스, 발음이 좀 본토 발음이 나왔잖아. 플러스가 뭐냐? 플러스가. 플러스. 근데 이것도 비울었어? 플러스가 더 높은 거야. 들어서기도. 됐니? 다시 할게. 됐니? 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 누가 더 높아야 되냐고. 플러스가 더 높은 거야. 항상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기준면이 돼야 되고 플러스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아까 저거 옆으로 해놔서 됐어요. 옆으로 해놨다고. 옆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아야 되고 여기가 더 낮아야 되고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높은 데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여기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이 값이 더 높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더 낮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어디서?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야?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지? 됐어요? 여기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라고. 구할 수 있겠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힘의 크기랑 같아야 되겠었죠? 됐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 얼마가 돼야 돼? W 값을 구하라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봐. W 값을 구하려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너네 처음이라서 내가 좀 왔다 갔다 할게. 그랬더니 얘를 여기서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힘,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거리 D. 이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아까 그 문제에 보면 전기장이 없어. 전하량은 있었어. 근데 거리는 있어. 그러니까 전기장이 없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전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써보겠다는 거지. 됐습니까? 아까 이 식을 써먹으면 다시 전하량분의 얼마? 2 전하량 D 이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방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써먹는 거야. 요거 생각할게. 그래서 문제에서 너희들이 우리 책에는 보충학습란에 있는 거야. 뭐가 훨씬 더 많이 쓰여 먹어? 이 문제가 훨씬 더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이 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내가 문제 안 읽었는데 이의 값이 주어졌어. 아까 40V로 주어진 것 같아. 그 다음에 거리가 주어졌어. 뭘 주어졌어? 거리 D가 주어졌지? 됐습니까?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면 되겠어?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D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D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제? 식이 오늘 3개, 4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전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식 하나, 오늘 배웠던 전기적 위치 에너지식 하나, 됐니? 오늘 배웠던 전위식 하나, 그래서 여기다 이거 더해서 만들어진 전위식 둘. 그럼 식이 지금 4개네. 그 4개를 돌려막기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어떤 자료를 줬는지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문제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데 전위하고 뭐 있어? 전하량하고 D는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너희들 많이 헷갈려.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D란 말이야. 그런데 그림이 옆으로 눕혀져 있으니까 D는 세로로 세우면 이 거리가 D에 해당할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D는 자료로 있단 말이야. 단위는 미터 단위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0.1이라는 단위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값은 그냥 주어졌어. 0.01 쿨롱으로. 이게 전하량이란 말이야. 0.01 쿨롱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내가 한 일이지. 전하량이 없단 말이야. 전기장의 세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를 내가 못 구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아, 이걸 다시 구해오면 되겠지. 얘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전위는 전기장 곱하기 D가 전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자료는 문제 어디 갔어? 전위를 줬단 말이야. 이렇게 40V로.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써먹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40V로 주었단 말이야. 나 40V요. 됐니? 이걸 넘기면 거리 D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D분의 40. 됐니? 전하 보이요. 이렇게. 그래서 D가 얼마요? 그랬더니 D가
0.1이요. 전압은 40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 볼트 퍼 미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장의 세기가 다시 전기장의 세기가 볼트 퍼 미터 단위가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되고 있니? 왔다 갔다 하고 좀 있어도 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가능한 거야?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00이오가 해당되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가 400이오. 됐니? 그러면 이 값이 얼마로 나왔다는 거야? 400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됐니? 저 위치에서 뭐야? 전기장의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 하나 지우고 공 하나 지우고 뭐야 이거? 공 2개 지워야 돼? 됐니?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0.4줄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0.4줄밖에 안 된단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전기력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 식이 계속 왔다 갔다 좀 하자.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전기장에 있어.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 분의 힘이잖아. 됐니?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전기장을 구해놨단 말이야. 얼마로 구해놨어? 400으로 구해놨습니다. 라는 거지. 400으로. 됐니? 근데 그 입자의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 돼? 0.01이었어. 0.01짜리가 있는 거지. 0.01짜리가 400의 전하량에 있는 거란 말이야. 400의 전기장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넘기면 되겠죠. 그럼 공 2개 지워지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4뉴턴의 힘을 받겠죠. 됐어요? 얘는 지금 몇 뉴턴의 힘을 받아야 돼? 4뉴턴의 힘을 받는 거야. 4뉴턴의 힘을 받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식이 좀 많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정리 다 해드릴게요. 식이 지금 몇 개 나왔어? 3개 정도, 4개 정도 나왔단 말이야. 다시 전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 세기 어떻게 구해? 전기장이 뭐야?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단위는 뭐겠어?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장. 됐습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더라? 그 물체가 내가 걔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이었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아,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렸어? 힘 곱하기 거리. 그럼 그 힘 곱하기 거리, 여기에 힘 있네요. 그래서 힘.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 힘 곱하기 그 물체를 원래 들어 올리는데 걸리는 거리. 이게 걔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 됐니?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P라고 쓰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물체를 거기까지 들어 올릴 때 드는 힘 W 값이야. 됐니? 요 식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아, 네가 이 지점에서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전위는 오늘 배운 대로 전위는 뭐였다고? 전압이야. 됐니? 1쿨롱짜리 그 한 일을 갖다 내가 한 일을 뭘로 나눈 거? 한 일을 뭘로 나눈 거? 전하량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 물체한테 내가 해준 일을 전하량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걔한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한 일을 뭘로 나눈 거야? 전하량으로 나눈 값. 이걸 우린 뭐라 그런다고? 전위라고 하는 거야. 전위. 한 일을 전하량으로 나눈 값. 알겠어요? 단위가 뭐가 돼야 돼? 한 일의 단위 여기 써 있는데 이 단위가 줄이야. 그래서 전위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줄 퍼 뭐가 돼야 돼? 쿨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쿨롱한테 해준 일의 양. 이걸 전위라고 그러는 거야. 1쿨롱한테 해준 일의 양. 여기까지 됐어?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돼. 근데 이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야 돼? 이 W가 뭐 해야 돼? EQ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썼다 지울게. Q 얘를 갖다 집어넣어서 EQD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Q하고 약분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남는 거 뭐만 남는다고? ED가 남는 거야.
D가 남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요? 전위는 그러니까 뭐야? 전기장 곱하기 뭐 하면 돼? 거리. 이게 전위야. 다른 말로는 전압이라 그럴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은 이걸로 해서 다 푸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식 하나, 이식 하나, 이식 하나가 되는 거지. 식은 3개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이해됐어? 전기장에서 써먹는 공식 전부 다야. 이거 외에는 다른 공식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전기장이 없어. 근데 이제 봐.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힘부터 볼게. 자, 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가야겠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면 얘 그림이 높이에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은데 이 문제는 옆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입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뭐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이 최대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감소야.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 전기적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지겠지 뭐. 전자도 위치 에너지 갖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쪽이 위치 에너지가 크고 아래쪽으로 가서 위치 에너지가 작아진단 말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있더니 전자는 아니야. 전할 때 입자가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는 거고. 됐어요? 두 번째 잘 봐.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요 밑에 있는데 거기 가면 그림이 좀 이상해서 이거야. 됐니? 밑인가? 잘렸나? 아, 여기 있네. 자, 봐. 여기 있는 거야. 양전하가 B에 도달하는 동안 잘 봐야 돼. 여기서 얘가 떨어지는 동안이야. 그럼 얘가 떨어지는 동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얘야. 얘가 얘가 떨어지는 동안이지. 분명히 떨어지지. 플러스야 아래로. 떨어지겠지. 이동하면서. 이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일까? 가속도 운동일까? 등가속도 운동일까? 속도가 등속도 운동일까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는 전기장에서 사실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트는 거지. 그럼 얘가 떨어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라는 거지. 답은 간단해. 등가속도 운동이냐 물어보려면 어때야 돼? F는 ma 우리 배웠지.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질문이 너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니? 이런 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전할 때 입자의 질량은 변할 리가 없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변하냐 안 변하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럼 힘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전하량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얘가 힘이었잖아. 그럼 얘는 떨어지면서 이 힘이 어떻게 변하냐고 묻는 거지. 어떻게 변해?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인 거지. 그럼 이 물체의 전기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전기장은. 아까 우리 전기장 구해놨었잖아. 아까 전기장 여기서 구해놨었어. 알겠니? 전기장이 얼마짜리였어? 아까 400Nm/M였지. 그러니까 전기장은 안 변하는 거야. 이 안에 전기장이 변하려면 너의 전하량과 너의 전하량, 이 입자들의 전하량이 바뀌지 않는 한 전기장은 안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기장 안 바뀌고 이 물체가 떨어지든 말든 얘 전하량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전기장에서 계속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뭐가 안 바뀌어? 힘이 안 바뀌어. 그럼 힘이 안 바뀌니까 저는 여기서 떨어지면서 계속 어때? 힘이 일정하겠지. 그럼 힘이 일정하니까 얘는 계속해서 뭐가 일정하겠어? 가속도가 일정하겠지. 알겠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기장에서 입자가 운동한다고? 힘은 안 바뀌어. 그럼 그 새끼는 뭐가 안 바뀌어? 가속도가 안 바뀌어. 그럼 무슨 운동하겠어?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는 떨어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몇 개만 더 읽어봅시다. 됐어요? 거기에.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할게요. 자, OX의 문제인데요. 4번에 있군요. 그러니까 양전하에서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다? 4번이야. 여기서 양전하가 띠는
뭐라고 돼 있어? 힘의 크기는 어떠냐?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해? 전기장 곱하기 전하라니까 안 바뀌니까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거야, 그 밑에.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일정하니까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어? 등 가속도 운동하다가 답이 돼야 되겠지. 두 금속판에서 전위는 어느 쪽이 높아야 되냐라는 거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디가 높아야 돼?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야. 어디가 높아야 돼? 이거 높아야 되겠지, 플러스 쪽은. 알겠니? 무조건 플러스 쪽이 높고 마이너스 쪽이 무조건 낮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양전하가 B에 도달해서 운동 에너지는 아까 얘가 최고점에 있을 때 여기 아까 위치 에너지 구했었지.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0.4줄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졌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B에 도달했다라는 건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여기에 도달한 거야. 그럼 얘가 여기에 도달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야? 0이 됐겠지. 그럼 0이 됐으니까 전기적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4줄 돼야 되겠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0.4줄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 5번도 있어. 봐봐, 해볼게. 전기장에서 방향, 전기장 방향 나왔어. 전기장 방향 나왔어. 잘 봐. 전기장의 방향이 나왔어. 그럼 봐라. 플러스 입자를 뒀으니까 이 플러스가 운동 받는 힘의 방향.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야. 근데 어차피 얘가 플러스 입자니까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A에서 B 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같습니다. 금속판 사이에 전위차가 증가해도 전기장의 세기는 자, 전위차가 증가해? 뭐가 증가하는 거야? 얘가 증가하는 거야. 얘가 증가하는 거야. 됐니? 아닌가? 쏘리. 두 금속 사이에 전위차가 증가해. 두 금속 사이에 전위차가. 얘하고 얘 사이에 전위 차이가 증가한다고. 됐어요? 그러면 뭐가 증가하는 거야? 거리가 증가한 게 아니야. 전위차가 증가했다고. 뭐가 증가한 거야? 전위차. 전위 차이가 전위야. 다른 말로 하자. 전위 차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야. 알겠니? 전위차, 전압이야. 그러니까 전위차가 요게 전위차야. 근데 지금 보기가 뭐였더라? 전위차이가 증가했단 말이야. 얘 증가한대. 됐어요? 근데 뭐야? 전기장의 세기는 얘가 증가했다고? 근데 거리가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면 전기장의 세기도 뭐야 되겠어? 증가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위차가 증가하면 전기장도 증가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일정하다고 써 있었네요. 일정하다고 써 있으면 안 돼. 아직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처음 배우는 단원이어서 용어가 생소할 것 같아. 알겠니? 전위 같은 말로 전위차야. 전위 같은 말로 전위차야. 전위 같은 말로 전압이야. 다음 시간부터는 전위라는 말 대신 전압이라는 말을 쓸 거야. 알겠니? 즉 너희들이 익숙한 단어로는 이런 게 있지. 건전지. 됐니? 그러면 건전지가 얼마야? 1.5V.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건 건전지가 1.5V지? 그럼 얘가 긴 게 플러스지? 짧은 게 마이너스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의 전위 차이가 1.5V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전위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야. 전압으로. 1.5V 전위. 전위는 다른 말로 하면 전위차. 그러니까 니네들의 전위 차이가 1.5V 전압이.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거 얼마야? 220V야? 220V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위 차이가 220V가 되는 거지. 전위 차이가. 그러면 이 말은 아까도 잠깐 했네. 줄 퍼 쿨롱이니까 1쿨롱짜리가 얼마야? 220줄짜리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전위 차이 뭐라고 돼 있었더라 아까? 전위 차이가 증가해? 그럼 전압이 증가한 거야. 그럼 전기장 겁나 세지는 거야. A에 놓인 전하량이 큰 전하로 바뀌면 A, B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 봐봐. 전기장 세기야. 그랬더니 A에 놓인 전하를 전기장이 큰 A에 놓인 거 누굴 말하는 거지? A에 놓인 전기장의 크기를 전하로 바꾸면 A, B 사이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 봐봐. 여기에 얘를 놓은 거지. 그러면 얘는 얘. 됐어요? 얘지 얘.
그러면 얘를 큰 걸로 두었다는 거야. 얘를 큰 걸로 두면 AP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AP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얘한테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야 돼. 전기장의 세기는 뭐가 돼야 돼? 전기장의 세기는. 됐어요? 얘와 다시 말이 어렵냐? 말이 힘드네. 다시. 자, A에 놓인 전하를 전기장이 큰 전하로 바꾸면 AP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커진다고?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 말을 어떻게 바꿔줘야지?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본 거지?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된다. 전기장의 세기. 봐봐. 다시. 나 봐. 지금 요 사이의 전기장이야. 됐니? 요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얘한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잘 봐.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야. 됐니? 전기장의 세기 넘길게. 전기장의 세기는 뭐하고 뭐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하니 바보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바뀌어야 돼. 됐니?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전압이 바뀌어야 돼. 전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거리가 바뀌고. 이건 저 뒤에 단원인데 앞에서 땡겨왔지 왜? 우리는 나중에 요 다음 단원에서 뭘 배울 거야? 축전기에서 얘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앞 단원에서 땡겨왔네. 여기서 설명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보자. 양전하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됐니? 보자. 다시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얘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지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내가 얘한테 해준 한 일에 비례하는 거지. 됐어요?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얘가 떨어졌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운동에너지랑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 거리,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해? 얘 전하량에 비례한 거죠. 근데 얘 질량을 바꾼다 그래서 얘 무슨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는 없죠. 질량이 커지면 뭐는 바뀔 수 있어? 얘가 이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뭐는 바뀔 수 있어? 속도가 바뀌겠죠.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뀌는데.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포텐셜 에너지. 여기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저기에 해당하잖아. EQD에 비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얘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럼 질량을 변화시킨다 해서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변한다 해서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는데 질량이 커지면 뭐가 줄어들겠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변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은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쓸 건데 얘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시켜서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학교 내신이니까 우리가 수능을 볼 건 아니니까 아주 고난도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 중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하나 더. 아이고야. 저 앞에 있던데 선생님 배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앞에 놔. 선생님 PPT 순서를 잘못 만들어서 아까 앞에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런 걸 묻겠죠. 이런 걸. 가장 간단한 문제.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문제가 여기 있던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N의 전기력이 작고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이거 아닌데? 아이씨, 바보야. 그냥 여기서 할까요? 선생님이 해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124페이지 5번 문제야. 이거 어디 갔지?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그래서 봐봐. 얘는 2쿨롱의 전하량을 띤 애를 5줄의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야. 2쿨롱짜리야. 근데 내가 이쪽에다 대고
10줄의 1을 해줬대. 내가 얘한테 10줄의 1을 해줬다라는 거지. 10줄의 1을 해줬다는 거지. 그럼 이때 전위값은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 얘는. 됐어요? 전위는 뭐라 그랬지, 내가? 한일을 뭘로 나눈 거야? 전하량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전하량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내가 한일을 얼마야? 10줄만큼 일을 해준 거지. 됐어요? 근데 얘 전하량이 얼마야? 2쿨롱짜리였단 말이야. 2쿨롱짜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줄 퍼 쿨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전위는 얼마야? 1쿨롱짜리한테 5줄의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야. 1쿨롱짜리한테 5줄의 일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도 해야 되긴 하는데. 됐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책에 있는 문제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서 단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공식이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계속 돌릴 거란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